4년 전임제 감독회장 후보입니다. 2년 선호하신 분들은 그때 나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 골치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감리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감독회장도 목회합니다. 설교합니다. 신방합니다. 여러분 영성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독회장으로 당선되는 그날부터 퇴임하는 그날까지 영적 대각성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4년 전임제라고 하는 것은 타교파의 관계에서나 세계 감리교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 감리의 위상을 아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 겸임제 해봤습니다. 4년 다원화 감독제, 여러 감독제도를 거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 그 폐해를 좀 줄여보려고 15년의 산고를 거쳐서 통해 출범한 이 4년 전임 감독회장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별로 신통치 않다고 금방 바꾼다. 이거는 굉장히 이 경제적인 손실도 여러 가지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우리 감리회가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은 꼭 4년 전임제의 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야심과 계파의 대결 구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2년 겸임제도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감리의 본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애 감독했으니까 문제없다. 죄송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연애하고 본부는요 소꿉장난하고 살림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본부라고 하는 건 방대합니다. 그렇게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감독회장에게 많은 직무가 주어져서 분산한다. 분산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독회장이 전행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감독회장이 하는 거지 감독회장이 무슨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감당을 하는 게 너무 역부족이니까 겸임 제도를 말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겸임으로는 업무 파악과 본부 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응급사고로 52억 7,800만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관리 능력 있는 수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2년 그것도 겸임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부를 좀 잘 이해하면 저는 본부 감사를 4년 해봤기 때문에 본부를 다른 후보보다는 조금 잘 압니다. 감독회장 4년 전임제, 감리교회가 여러 가지 제도를 거치며 특히 2년 겸임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산의 과정을 거쳐 태어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임제에 어떤 폐해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 입법의회에 개혁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발전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본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을까? 친절하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아마 너무 군림하는 그런 자세에서 친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심겨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 중심 조직에서 선교 중심 조직으로 바꿔서 본부가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워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리는 불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부는 행정 중심적인 구조에서 이 선교 중심적인 구조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정책, 연회는 행정, 지방은 사업이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자세로, 서비스하는 자세로 본부 이 모든 것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본부 구조는 21세기 선교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정책 부서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혁신의 내용은 기능 중심의 조직 설계, 본부 기능인 정책과 행정유지 기능으로 구분해서 재구축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조직 체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와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팀별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부의 예산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국 내에는 지금 해외 선교사에 대한 관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국 내에 해외 선교부를 설립해서 파송 이후의 선교사 관리, 재교육에 관한 정책 및 선교사, 그리고 선교국과 선교 후원 교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이 선교사들이 소속을 이동해도 또 이 선교사의 어떤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사업을 공개토록 하겠고요. 선교비 통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의 관리나 재교육에 관한 대책이 수립과 특별히 선교비 창구를 선교구로 일환화하는 선교비 통합 관리 꼭 도입하겠습니다. 원주민 선교사와 현지 한인 교회와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민 선교사와 현지 한인 교회를 한 개의 선교사 단체로 통합하도록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는 기본적 인건비 지원 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선교비를 책임지고 후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선교사 복지에 관한 정책에 말씀하겠습니다. 선교사 교육할 경우에 선교사의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서울 인근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년 1회 이상 선교사 건강검진, 특별히 정신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의료 보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보험이나 국내 보험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닥칠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에 대한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선교사 출구 전략에 대한 정책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순간부터 출구 전략에 대한 목표를 하므로 선교지 민족에 복음하는 선교사가 아닌 자국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시작돼야 하는 바 출구 전략은 선교의 시작과 함께 논의돼야 된다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